저번에 휴대폰 가게에서 외딴 집 단서를 알려주었다. 근데 마을 이름만 딸랑 알려주고 가서 물어보라고만 해서 가볼까 말까 며칠을 고민했다. 오늘 스티커 돌리기 전에 그 마을부터 찾아갔다. 남원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아침 9시쯤 도착하니 동네엔 쥐새끼 한 마리 안 다닐 만큼 적막할 정도로 한적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무작정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이장님 댁을 물어봤다. 마을회관 바로 뒷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집에 아무도 없다. 그렇게 차 시동을 걸려는 순간에 내 앞에 어떤 차가 멈추고 주차를 했다. 직감적으로 이장님 같아서 바로 내려서 여쭤봤더니 딱 맞았다. 분들이 들어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해요. 아니 매매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빈집. 빈집이 있는데 네. 지금 딴 사람들을 대여하거나 그러지 않고 빈집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폐가가 된 집들이 네. 무허가 건물들이 좀 있어요. 폐가요? 예, 폐가 지금 여기도 좀 폐가가 한 채 있는데 결국 휴대폰 가게의 아저씨가 말한 외딴 빈집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전혀 기대도 안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시 시내로 나와서 칼국수 전문점에 들렀다. 난 들깨 칼국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칼국수에 밥까지 나와서 혓바닥은 행복했지만 두 개를 다 먹으니 정말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칼국수 먹은 값을 하려면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스티커를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처음으로 간 곳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다. 저번 주에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기억해두고 다시 찾아왔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시골 빈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네. 교육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어르신들 상대로 하니까 나중에라도 지금 아니더라도 그 빈집이 나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진짜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비 20만 원은 제가 성사되면 복비로 드릴 테니까 예, 언제든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교육원을 나와서 또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며 스티커를 돌렸다. 빈집을 구한다는 생각보다 배가 불러서 운동하며 소화도 시킨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니 몸이 가벼웠다. 그렇게 여기저기 막 들어가서 돌리다가 한약방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들어가자마자 한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며 진동을 했다. 한약 만드는 기계가 있는 주방 쪽에서 한약을 만들고 있었다. 손놀림이 바빠 보였다. 스티커를 주며 바로 나가려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한약 다리는 기계에 무슨 세팅을 점검한 뒤 막간을 이용해 나와서 나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나는 동네에서 약간 떨어진 빈집을 구한다고 했더니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였다. 순간 나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또 요동치기 시작했다. 개인 집이 아니고 종중 땅에 있는 집인데 마을에서 500m나 떨어진 산자락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작년에 산지기가 살다가 나간 뒤 지금까지 텅 비어 있다고 했다.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한약방 사장님은 계속 비워두는 것보단 사람이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내일 종중 모임이 있으니 같이 모여서 집 문제를 서로 논의해 본다고 했다. 종중집이면 사람들이 여럿 더 있다는 얘긴데 만나서 논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에 아까 내 심장의 요동은 서서히 식어버리며 점차 사그러들었다. 보통 일이 성사 안 되는 케이스는 누구와 같이 얘기해본다, 의논한다 이런 식이면 사실 가망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내 스티커를 받고 내일 논의해본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없어서 알았다고만 하고 나왔다. 그래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만족해야겠다. 스티커를 주고 상당수는 거의 자세히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구해주려고 애쓰는 행위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게 한겨울에 땀이 흥건하게 옷을 적실 만큼 뛰어다니다 보니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스멀스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렇게 스티커 영업을 마무리했다. 다음 날 장사 준비를 하려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제 땡땡 사회적 기업 사무실 들렀죠? 빈집 구했나요? 난 그냥 아직 못 구했다고 대답하면 될 것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집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겠어요? 근데 어디라고요? 거기 한약방 옆에 있는 곳인가요? 아, 한약방 근처예요. 내 친구 집인데 집이 비어있고 옛날 집이에요. 마을 집들이랑 좀 떨어져 있나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궁이도 있고 집이 커요. 아궁이요? 나 불 때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는 중에 나도 바쁘고 상대방도 바쁜 것 같아 보여서 더 자세히 물어보질 않았다. 토요일 시간 되세요? 토요일 오전에는 사무실 문 열 거예요. 그럼 토요일 10시 괜찮으세요? 그렇게 그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다. 그 전화를 받고 드디어 집 보러 가는 첫 약속을 잡았다.
그렇다고 기분이 막 설레거나 들뜨지는 않았다. 왜냐면 무슨 일이든 기대라는 걸 하게 되면 반드시 일이 성사 안 되는 씁쓸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설사 빈집 구하는 프로젝트가 100부작을 넘긴다 해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이 내 흔들리는 감정을 꽉 눌러 제압해버렸다. 그렇게 3일 후 토요일 아침, 날씨는 굉장히 흐리고 비 예보가 있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10시 약속을 해서 1시간 전인 9시에 확인 전화를 걸어봤다. 오려면 9시 30분까지는 와야 하는데요. 10시 이후엔 장거리를 가야 해서요. 순간 나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었다. 시간이 변동되면 미리 나에게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 그래서 실망하려는 차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오후 4시엔 시간이 되는데 4시 어떠세요? 네, 그래요. 그럼 4시까지 갈게요. 그렇게 오후 2시 정도쯤 일찍 나가서 산책 겸 운동 좀 하려고 시내에 도착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다. 아, 여기 지방인데요. 4시까지 도착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집주인인 친구도 사무실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럼 둘이 같이 집 보러 갈래요? 그래요. 근데 꼭 4시여야 해요? 더 일찍 시간을 당길 수 있나요? 말 들어보니 집주인인 친구분은 사무실 근처 5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을 당겨서 2시 30분에 사회적 기업 사무실에 도착했다. 집주인한테 인사를 한 뒤 집주인은 차가 없어서 내 차에 탔다. 그렇게 차를 이동하며 빈집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 빈집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는데 집은 비어있지만 집 근처에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순간 집을 관리한다는 말에 내 인상은 굳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집을 보려던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며 깨지고 말았다. 집을 관리하면서 왜 임대를 내놓으려고 하냐고 물었다. 옛날 집이라 안채, 사랑채 등 집이 크다고 했다. 그 아저씨는 집이 크니까 일부는 농사도 지으며 농사철엔 쉬면서 자신이 쓰고 집이 몇 채가 있으니 일부만 임대하고 싶다는 거였다. 그 말에 난 단호히 말했다. 난 그렇게 일부만 임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다. 차가 출발한 지 대략 5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다. 그래도 한번 집을 구경이나 해보라고 했지만 집 구경해봤자 뭐하나.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닌데. 결국 나는 집을 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을 했다. 그렇게 나는 빈집 보는 걸 포기하고 출발한 지 5분 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만났던 사무실로 방향을 확 틀었다. 그렇게 그분을 내려드리고 난 근처 숲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걸으며 사회적 기업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남원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했다. 빈집은 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을 안에 있고 집이 여러 채 있어서 일부는 아저씨가 관리 겸 쓰고 일부만 임대를 하려고 한다. 이걸 모르셨냐고 물었는데 몰랐다고 했다. 내 말을 쭉 듣더니 오히려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주변에 얘기해봤자 콧방귀만 끼고 스티커 주면 대다수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써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아셨으니 또 있으면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부동산에도 아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말해놓는다고 했다. 처음 본 나에게 스티커 한 장을 받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졌다. 시골집 찾기의 여정, 그것은 나의 오랜 소망인 자연인으로 가는 과정이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호랑이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아가리. 그 고독한 여정은 다음 편에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계속된다.